안녕하세요. 신탁밖에 모르는 남자, 신탁고수 오용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산승계 전략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승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5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신탁은행에 출장 갔을 때 미국 신탁은행으로부터 받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국산화시켜서 5단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족 구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자산과 부채까지. 그리고 고객님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니즈는 대부분 있을 거고요. 자산 승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을 분석하죠. 상속세가 충분한지 등등을 분석을 하고, 네 번째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를 가지고 신탁이 효율적으로 고객님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신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신탁을 설계해 드리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 구성. 나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나이는 기대 예명과 함께 자녀와 손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까지 재산관리 능력이 충분한지, 혹시나 재산관리 능력이 소홀하거나 아니면 낭비벽이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신탁이 필요한지를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재산 현황 분석해서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부채는 물론 재산과 관련되지 않는 부채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 또는 주식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내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즉 수익이 창출되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요. 세 번째로 고객 니즈 파악입니다. 대부분 자산 정책 니즈는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본 다음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저희 운용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급하게 팔아야 될 자산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산승계 니즈가 있는지, 기존의 보험, 기정려 재산, 그리고 향후에 상속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요. 세 번째, 재산 손실 위험을 진단해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정신병력이 있거나 치매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그 해당 본인도 치매나 기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손실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임의후견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니즈까지 파악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1과 2와 3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지식, 고객의 생각을 모아서 4와 5, 즉 신탁 설계, 그리고 그 앞에 상속세, 증여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절차가 바로 텍스 솔루션, 즉 상속세가 충분한지, 증여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죠. 그것도 4단계가 있습니다. 납세 가능성, 즉 지금 현재의 재산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상속세가 충분한지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들을 가지고 계시면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납세 가능성을 확보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족 내에
재산 분산을 통해서 총부담세액을 낮추면서 자산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대부분 증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간의 재산 증여를 통해서 비슷하게 재산 규모를 맞추면 상속세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유효 활용 가부인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나 나대지나 임야나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상가나 임야를 팔아서 현금화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시가 대비해서 상속 증여세 평가 금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예를 들면 압구정 가로수길의 상가 빌딩이라고 하면 100억짜리는 실질적으로 상속세 평가 기준에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면 양도세 부담, 현금화된 재산을 은닉하기 어렵고 그거를 증여한다고 하면 양도세와 증여세 등이 나오게 되죠. 그럴 바에는 팔지 말고 부동산인 상태로 증여를 하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도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 증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10%씩 쪼개서 아들, 딸한테 이번에 증여하고 10년 뒤에 또 10% 10%씩을 증여하게 되면 10년 경과 시점에 40%가 자녀분들한테 내려가 있겠죠. 물론 증여세율 구간도 30% 내외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세도 하고 증여된 지분에서 발생하는 인재료 수입이 자녀 명의로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향후에 상속세 재원도 만들어주면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요. 마지막으로 1과 2와 3과 4를 토탈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신탁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산가들은 신탁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가족 구성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혹은 가족들이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할 때 등등의 사유에는 신탁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재산보호,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녀들 명의로 넘어간 이후에 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하게 있고요. 유선 분쟁 예방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신탁을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차등 상속, 좋아하는 자녀한테 싫어하는 자녀한테 더 주고 덜 주는 혹은 현재 재산이 많은 자녀보다 재산이 적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여러 가지 차등 상속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이후에 모든 재산이 적시 배분되면 재산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재산들은 신탁에 씌워두고 월 얼마씩 지급하는 방식의 상속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고객님은 본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겠죠. 그러고는 노후 생활을 평온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이면 오늘 저녁에 10만원짜리 식사를 한다 라고 하면 10만원이 쓰인 게 아니라 5만원 50%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산 10만원을 상속으로 내리면 이미 국가에서 50%를 상속세로 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역발상을 즐겁게 하시면 오히려 노후 생활이 평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 자산관계 전략 수립 그리고 신탁의 활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